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온 현직 도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시민사회는 재량사업비의 대대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북에 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달리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회주의자라며 비판했습니다. 전주시가 버스에 CCTV까지 설치해가며 얌체 운전자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도심의 극심한 불법 주정차 실태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모처럼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눈 소식이 귀했는데요.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하늘과 뱃길도 막혔는데 눈과 함께 찾아온 강추위는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은 진안 고원을 백색 천지로 뒤덮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떨어져 내립니다. 미끄러워진 길 위로는 사람들이 조심스레 거북이 걸음을 걷습니다. 눈 덮인 시골 농가에서는 그동안 모아둔 땔감을 떼며 눈과 함께 찾아온 동장군을 쫓아내봅니다. 길이 미끄러우면 이제 노인들이 위험하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은 노인들이 이제 위험하지. 기온이 영하 근처로 떨어진 오늘,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종일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진안과 임실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부 산간에는 최대 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이 악화되면서 군산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항공기가 뜨지 못했고 어청도 등 서해 5개 섬을 잇는 여객선도 발이 묶였습니다. 눈은 오늘 밤 완전히 그치겠지만 강추위는 성탄 전야인 내일 더욱 기승을 부려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지청은 성탄절인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주차장으로 변할 만큼 전주 도심 불법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참다 못한 전주시가 버스에 CCTV를 설치해 얌체 운전자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이동이 상대적으로 한가한 오후지만 도로변에는 불법 주정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심지어 버스 정류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버스 승하차를 위해 확보한 공간에도 앞뒤로 차량이 들어서 있습니다. 빨리 태우고 출발을 하려면 정류장에 차를 바짝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정류장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전주시가 도로변 주차를 막기 위해 시내버스 10대에 카메라를 달아 주차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방법은 앞선 버스가 먼저 불법 주정 차량을 촬영합니다. 10분 이후에 같은 노선의 또 다른 버스가 동일한 차량을 촬영한다면 위반 여부가 확정됩니다. 현재 전국 20여 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데 단속을 통해 버스 속도가 시간당 4km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주시도 최근 시범 운행에 들어간 뒤 적발되는 불법 주정 차량만 하루 400여 대 이릅니다. 우선 기린대로와 팔달로, 백제로 등 15개 노선에서 내년 3월까지 시범 운행하고 4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버스 정시성이 확보되고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범 기간에도 단속 차량에 계도장을 보내 단속 내용을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렇듯 시내버스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설 때는 도심 불법 주정차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일 텐데요. 도대체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범수 기자가 직접 점검해왔습니다. 도청 주변 상가 밀집 지역 대로변. 한낮에도 불법 주정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가면 곧바로 다른 차량이 자리를 메웁니다. 지금 제가 한 바퀴 돌았거든요. 이 안에 주차 공간이 있는가? 없어, 주차 공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이런 상가를 가려면 방법이 없잖아. 뭐 될 때가 있어야지. 대로변을 벗어난 이면도로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인도 위를 점령한 차량이 곳곳에 보이고 비상등만 켜놓은 채 도로 한가운데 세워둔 차량도 발견됩니다. 곳곳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됐지만 유료라는 이유로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잠깐 되는 거니 근데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요금 맨날 내기도 뭐하고 해서.
건물 지하 주차장 역시 주차 공간은 충분하지만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홀수와 짝수일로 나눠 주정차를 허용한 구간도 실시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도로는 엉망이 됐습니다. 주차 단속이 소홀한 이면도로는 이처럼 불법 주차 차량들로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쪽 근방에 그 편의시설이 많잖아요, 사신동에. 뭐 은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주시가 버스 단속 등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당장 나 혼자 편하자는 운전자들의 이기심에 도심도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혈세를 쌈짓돈 다루듯 해 말도 많던 지방의원들의 재량 사업비가 결국 탈을 내고 말았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도의원이 구속됐는데 이번 기회에 제도를 대폭 손질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강영수 도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수사관과 함께 법원에 들어갑니다. 지난해부터 재량 사업비로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주고 2,6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 법에서 이제 밝혀질 테니까. 강 의원은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 수감되면서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제가 된 재량사업비는 광역 기초의원들이 주민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도의원의 경우 1인당 5억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쓰임새가 제대로 검증받지 않으면서 지방의원의 쌈짓돈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익산시 의회의 한 초선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가 동료 의원들의 문매를 맞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원의 입김이 작용해서 이런 비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차에 재량사업비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계약 담당자까지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재량사업비를 아예 없애자는 지적에 미온적이지만 현직 도의원의 구속으로 쇄신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서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북을 찾았는데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비난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종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연 안희정 충남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기회주의적 처신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입에 쓰면 뱉고 입에 달면 삼키는 그런 기회주의적 처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안 지사는 하지만 친노그룹 동반자였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영남 패권 정치에 대한 비난을 문 전 대표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두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통은 있어 왔습니다. 이 모든 진통을 문재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어 개헌에는 동의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서두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문 전 대표와는 같고 손학규 전 의원 등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안 지사는 당내 경선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문 전 대표와 차별성을 부각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당선보다는 호남에서 반기문 대세론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주 서신도서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용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일대 교통이 30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냄새의 원인으로 의심된 지하주차장 내 노후 가스 차량을 이동 주차시켰지만 점검 결과 가스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용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AI가 최초로 발생한 농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나 긴급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AI의 독성 지수가 최고치인 3을 기록하고 있어 바람을 타고 주변 농가로 번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인 내일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전북시국회의는 내일 오후 5시 전주 관통로 내거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등을 촉구하는 제7차 도민총 권리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성탄 전야인 만큼 캐롤 바꿔 부르기와 어린이 선물 나누기, 문화 공연 등을 마련했으며 군산과 정읍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이 지연되면서 답답한 전주시가 롯데쇼핑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 소송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애초 경기장에 쇼핑몰을 짓고 대체 경기장을 받기로 롯데와 협약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경기장은 공원으로 대체 경기장은 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했지만 롯데 측은 입장 정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 초 관광지 입장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카드형 패스와 관광지 입장만 가능한 모바일형 패스 등 두 종류의 관광 패스를 출시합니다. 도내 관광지 60여 곳과 주차장 30곳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패스는 코레일에서도 열차표와 연계 판매합니다. 사단법인 신지식 장학회는 도청에서 도내 고등학생 20명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지식 장학회는 400여 명의 출양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해마다 지역과 국위를 선양할 우수 인재나 예체능에 뛰어난 고교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전주시가 원도심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역사도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전주 역사도심 기본 계획의 추진 방안과 예상되는 우려점 그리고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전주시청 7급 공무원 37살 황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전주시 상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서 잠이 든 뒤 출동한 경찰관이 황 씨를 하차시키려 하자 가슴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입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창 모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